1980년 3월 워싱턴 DC의 한 호텔 회의장. 미국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곳에 폭탄 선언이 떨어집니다. 발표자는 HP 휴렛패커드의 데이터 시스템 부문 책임자 리처드 앤더슨이었습니다. 그가 화면에 띄운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테스트한 결과 일본산 16K D램의 불량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미국산 제품은요, 일본 제품보다 불량률이 무려 6배나 높았습니다. 반도체를 발명하고 세계 시장을 지배하던 종주국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품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태평양을 건너 실리콘밸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일본의 습격 그 서막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국의 기술을 뒤쫓기 급급한 추격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는 무서운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한 수, 초LSI 기술연구조합, VLSI 프로젝트 일본 통산성은 깨달았습니다. 개별 기업이 싸워서는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1976년, 일본은 국가적인 도박을 감행합니다. 히타치, 애니시, 후지츠, 미쓰비시, 도시파. 서로 앙숙이었던 5개 기업을 한데 모았습니다. 이름하여 초LSI 기술연구조합. 정부는 720억 엔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었고, 기업들은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차출했습니다. 낮에는 같이 연구하고, 밤에는 자기 회사로 돌아가 경쟁하는 기묘한 동거.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64K D램을 넘어서는 256K D램 기술을 선점하라. 일본이 미국을 압도한 무기는 수율과 신뢰성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첨단 과학으로 보았습니다. 혁신적인 설계에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일본은 반도체를 정밀 제조 기술로 정의했습니다. 그 100%를 향한 광기 미국 공장에서 엔지니어가 청바지를 입고 칩을 만질 때 일본 공장은 먼지 하나 허용하지 않는 클린룸의 개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모노즈쿠리 장인 정신을 반도체 웨이퍼 위에 구현한 것입니다. 미국산 D램은 1000시간을 버티면 합격이었지만 일본산은 1만 시간을 버텨도 멀쩡했습니다. 서버와 대형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들에게 선택지는 자명했습니다. 더 싸고 절대 고장나지 않는 일본 칩을 써라.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공세는 학살에 가까워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덤핑에 가까운 저가 공세를 펼칩니다. 미국 가격보다 무조건 10% 싸게. 당시 일본 영업사원들의 지침은 단순했습니다. 고객이 얼마를 부르든 미국 경쟁사보다 10% 싸게 제안하라. 이른바 가미카제 마케팅이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1980년 28달러였던 64K D램 가격은 1985년 단돈 30센트까지 폭락합니다. 인텔 모스텍 TI,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1986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80%를 일본이 독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CPU의 제왕인 인텔도 원래는 메모리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파산 공세에 인텔은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우리가 쫓겨나면 새 CEO는 무엇을 할까? 1985년 어느 날 인텔의 사장 앤디 그루브는 공동 창업자 코든 무어에게 묻습니다. 코든, 만약 우리가 해고되고 새로운 CEO가 온다면 그는 무엇을 할 것 같나? 코든 무어가 답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을 포기하겠지. 그루브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거야. 이 결단으로 인텔은 자신들의 모태였던 D램 사업을 전격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마이크로 프로세서 CPU에 올인하죠. 이것은 훗날 인텔 제국의 탄생이자 일본이 장악한 메모리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 탑10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미국인들은 조만간 일본이 미국의 모든 땅을 살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취함은 독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거대한 수직 계열화와 품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저 멀리 태평양 건너 한반도에서는 삼성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도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미국은 일본의 복주를 잴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일본의 80년대 D램 점령은 제조의 승리이자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의 권력은 영원히 고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독주에 경노한 미국이 휘두른 칼날, 미일 반도체 협정과 그 틈을 타 기적을 만들어낸 삼성전자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인류의 욕망이 투영된 역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